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비트코인 매도로 총 1억 2,800만 달러, 한화로 약 1,477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지난달 말일 기준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공정시장 가치는 14억 7천 달러로 앞서 1분기 테슬라는 2억 7,2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약 1억 달러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28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일 대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는 가격 회복이 마직된 모습입니다. 현재 57,74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현재 50% 넘게 자금이 빠지면서 4천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총 900억 개 이상의 파일코인 물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NFT 관련 코인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비워드 컨퍼런스, 쇼스퀴즈, 또 루머로 밝혀졌지만 이 암호화폐발 호재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전주 대비 30% 넘게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돌아서는 좋은 흐름 속에 파일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2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다이와 비체인과 비슷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일코인 최고가는 6만 1,000원, 또 최저가는 5만 1,531원으로 이 한 달 기준 최저가인 4만 6천원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한 회복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에서 현재 파일코인은 5만 7,9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6%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높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 바이낸스도 21% 정도의 점유율로 후오비와 비슷한 57,953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BTC 마켓 기준 파일코인은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오면서 이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높은 61,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97만 1,23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2,770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하고 있고요. 현 시각 기준 스토리지 파워는 8엑비바이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34만 5,734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24.64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더리움 글로벌 재단과 파일코인의 프로토콜랩스가 함께 주최하는 가상 해커톤이 열립니다. 업계 전문가와 개발자들이 모여 중앙화된 D앱, 웹 3.0, 탈중앙화 스토리지 등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해커톤은 10만 불 이상의 상금을 걸고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롱애쉬 벤처와 파일코인 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 파일코인 프론티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올해 상반기 11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파일코인 프론티어 엑셀러레이터 트랙은 IPFS와 파일코인을 사용한 NFT, 또 데이터 DAO 프로젝트, 스토리지와 검색 여정 강화, 파일코인 마이닝 주변의 디파이 솔루션 브릿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1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과 교류하고 또 최첨단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어 신생 기업들이 파일코인 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최근에 기준 대상 임계값을 초과했습니다. 이제 파일코인 블록 보상은 베이스라인 민팅 정책에 따라 주로 분배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 용량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텍스타일이 네이티브 파일 코인 스토리지를 NEAR, 이더리움, 폴리곤 등에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텍스타일은 이더리움, 폴리곤 등 모든 네임넷에서 파일 코인 브릿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진행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텍스타일을 통해 사용 가능한 저장 브릿지를 해제하고 유용성을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분산시킬 수 있는 간단한 접근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될 특금법이 3개월 유예돼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 등을 갖출 충분한 시간을 위해서 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3개월 늦추고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IPFS 업계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경제정보 분석가이자 파일코인 코리아의 대표이사이신 김훈 대표님 모시고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의 최근 동향과 비전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뷰 주제를 살펴보니까 오늘도 상당히 심오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분석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 프로토콜랩스에게 직접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 같아요. 네. IPFS 파일코인 프로젝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네.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매일 새로운 내용을 발췌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네. 많은 유저들과 공유하면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주최 측인 PL사가 미처 간파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피해사라도 꾸준히 이제 실수나 어떤 그런 이슈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를 비롯해서 일부 국내 거래소에서 파일코인 인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일코인 유저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프로토콜랩스의 IPFS 또 이 파일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도 금이 가고 있는데요. 꾸준해서 인출에 문제 생기는 게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파일코인 인출 중단 사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속에 IPFS 파일코인 성장 가속도 억제로 이어지는 네.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크게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지갑 관리 시스템의 업데이트 상황이죠. 네, 이거는 다른 코인에도 해당되는 이슈인 거죠? 네. 네. 이 경우에는 사전 고객들에게 예형을 내려서 이유와 중단 시점을 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네트워크 오류나 거래소 해킹으로 이때는 오류나 해킹 여부를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 중단 조치를 내린 후에 뒤늦게 올라오는 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조치한 후 해명을 하는 방식이어서 이 유저들의 이해만 따른다면은 이때에도 크게 신뢰성을 잃을 이유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네. 동시에 거래소 차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유저라면 거래소에 해명이 없더라도 각 거래소의 출금량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해킹인지 오류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니 그리 문제될 건 없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상장 코인 자체 보유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유저 보유량만 늘린 거래소의 경우 타 거래소에 비해 동일 코인의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가격 등락에 의한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는 유저를 방지하기 위해 네. 인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예를 들면 후오비나 비권 등 글로벌 거래소에 비해 싱가포르의 L뱅크는 네. 실제 파일코인 가격을 현재 약 15% 정도 낮춰두고 있습니다. 네. 이때 유저들은 후오비에서 테드나 이더리움을 L뱅크로 송금해 파일코인을 매수한 다음 다시 옮기게 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L뱅크가 보유한 파일코인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네. 손실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인출을 막고 네. 타 거래소와 가격을 맞출 때까지 버텨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게 시세 차익을 노려서 유입된 유저가 결국 내부에 갇히는 꼴이 되는 거네요. 네. 다시 돌아가려면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렇게 못하면 그곳에 남게 되는 거죠. 실제 파일코인 매닛이 이루어진 지난해 10월 15일 네.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략으로 중국의 거대 거래소들이 네. 상당히 많은 양의 파일코인을 유입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는 200달러가 넘게 치솟다 일순간 23달러로 급락하는 파일코인 가격을 봤었죠. 맞습니다. 이때 사용된 전술이 바로 파일코인 전송에 걸리는 시간 차이와 시세 변동을 이용한 유저 감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위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입출금이 정지된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통상 원래 점검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으로 이유를 공지하게 되는데 네. 사실상 이들 거래소는 코인을 상장해 두고서도 스스로 거래를 막을 수밖에 없는 네. 안타까운 경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입출금이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자체적으로 보유한 코인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운영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 외부적으로 또 다른 요인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다 속합니다. 네. 그런데 그중 더 심각한 요인이 바로 코인을 보유하고 싶은데 네. 생태계 내에 유통되는 코인이 부족한 외부적인 경우입니다. 네. 현재 파일코인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파일코인은 반감기와 연감기, 일감기를 통해서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고 시장의 유통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네트워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토콜 랩스가 만들어낸 전략 내에서 생태계 확장을 억제하는 각종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IPFS 파일코인 팀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봉인할 때 네트워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약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TB 실링에 투입되는 초기 서약금은 약 6개인데 네. 그로 인해 메인넷 이후 지금까지 약 9,500여만 개가 서약금으로 1년 6개월간 묶여있는 셈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서약금, 담보금으로 인해서 파일코인 물량의 유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이 메인넷 이후 지금까지 인센티브된 9천만 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파일코인이 결과적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하니 거래량이 부족하고 네. 따라서 상승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네, 이게 일부 분석가들은 ICO 당시에 자금 모집에 풀렸던 2억 개도 있고 또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풀린 물량에 의해서 유동성 공급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목소리와 현실 어떻게 다른가요? 거대한 프로젝트와 기술 아이템을 장착한 우량 코인이라 할지라도 네. 대부분은 상장 이후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적응기를 거치게 됩니다. 불안정한 시세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ICO에 참여했던 거대 기업이나 펀딩들은 초기에 그들의 물량을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네. 이는 곧 차기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 동작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들이 보유한 2억 개가 거래소에서 매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유동성 공급은 이 주체적인 프로토콜 랩스의 몫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동성 공급과 함께 생태계 발전이 프로토콜 랩스의 전략에 의해 억제된다는 것은 네. 존재해서는 안 될 큰 모순입니다. 네. 파일코인 인센티브 보상 체계를 살펴보면 총 발행량 20억 개의 70% 중 10%인 연간 1억 4천만 개, 네. 월 평균으로 약 1200만 개, 네. 일일 평균으로는 거의 40만 개인데 네. 그런데 여기에 15%의 예비량을 공제하게 되면 약 35만 개가량이 현재 일일 인센티브 됩니다. 네. 지난해 10월 15일 메인넷 이후 인센티브된 총 파일코인은 약 9천만 개. 그런데 이대로 서약금에 묶이는 9,500만 개 파일코인 양을 유지한다면 네. PL 측의 IPFS 파일코인 글로벌 확대 전략은 네.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실링을 가속화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 해도 부족한 파일코인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PL사 측이 7월 1일부터 가동한 이 하이퍼 드라이브 메인넷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1일 1엑사바이트라는 원대한 포부를 피력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대표님의 분석 내용에 입각하면은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서약금의 발목이 붙잡힌 것 때문에 신뢰성을 잃고 있고, 결국 PL사 측이 자신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이퍼 드라이버 가동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서약금이 최대의 걸림돌이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맞춘다 하더라도 네. 인센티브량에 맞춰 35만 개의 파일 코인으로 실링 작업을 진행한다면 네. 현재는 약 56페타바이트가 1일 한개 용량입니다. 참고로 현재 100페타바이트가까지 성장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죠. 네. 게다가 여기서 매일 인센티브 25%와 180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받는 네. 75%의 선형 규칙까지 적용한다면 네. 1일 한개 실링량은 겨우 14페타바이트 뿐입니다. 이런 속도로는 네. 전 세계에 IPFS를 안착시키는데 수십 년도 모자라며 네. 걱정하는 데이터량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PL 측은 조기에 서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명에 놓인 셈입니다. 네, 이 파일코인 생태계가 커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서약금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최근은 프로토콜 랩스가 응용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또 프로토콜 실험, 개발자 도구, 인프라, 또 생태계 자본과 같은 영역을 다루는 이 파일코인 생태계의 파노라마 뷰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날개를 펼치고 웅장함을 뽐내고 있는 거대하고 우수한 생태계의 모습에 저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탱하는 주요 전술 곳곳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마저 부족한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끝으로 IPFS와 파일코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김훈 대표님께 조언 한마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위한 실링 작업에서 투입되는 파일코인 서약금은 IPFS 생태계를 건강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네. 필연적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높은 서약금이 IPFS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불필요한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약금이나 페널티 메커니즘과 같은 진입 장벽을 낮춰서 먼저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네. 이후 그 내부에 담긴 데이터를 검증하고 걸러내면서 네. 건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며 진정한 IPFS 파일코인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파일코인은 IPFS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데이터 스토리지 자원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서약금이나 페널티 메커니즘을 적용해 유저들의 파일 코인을 다시 빼앗고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프로토콜 랩스의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네. IPFS 파일 코인의 전 세계 확산, 나아가 인터플래너터리 파일 시스템, 즉 행성 간 전송 통신 협약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랩스는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겁니다. 네, 오늘 김훈 대표님 모시고 이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 최근 동향 살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서약금이나 페널티 메커니즘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와 의견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